화학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생물은 그거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화학은 반암기 과목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많은 양의 공부를 다 해내는 학생, 그러니까 즉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생물 공부하는 학생들은 결국은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냐, 거기에 달린 거다.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그러면 뭐 똑같은 문제도 볼 수 있고 되게 비슷한 문제다. 아, 이거는 그냥 뭐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화학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학은요, 반암기 과목입니다. 정말이에요. 양이 더럽게 많아요. 생물은 화학량의 3배 정도 됩니다. 다 공부를 했던 합격생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화학하고 생물하고 양 몇 대 몇이야? 1대 3이요. 생물이 3입니다. 화학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생물은 그거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화학은 반암기 과목이라고 했죠. 계산이 풀이 과정이 3줄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많은 양의 공부를 다 해내는 학생, 그러니까 즉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생물 공부하는 학생들은 결국은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냐, 거기에 달린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학생들도 내 몇몇 봤어. 그래서 화학생물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너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허리 디스크 치료받으러 다니고 그런 학생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양이 무지막지하게 많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이제 그 양과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문제 풀이까지 다 해내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솔직히 1년 동안 쉴 시간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9월달 가면 정말 진짜 헬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진짜 절로 나올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해야 될 거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무사히 다 해내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못 갔던 의대 약대 치대를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여기서 못 가면 이제 의대 치대 약대는 영원히 안녕입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걸 버텨야 되고 이걸 어떻게 버티냐?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어떻게든 열심히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만이 요거는 합격을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공부해야 될 양들이 무지막지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일단 내가 수업을 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학교들을 한 학교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뭔가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유형 자체도 다양하고 학교에서 생각하는 경향성도 전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으려고 하면 모든 범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공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 범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론 교재들도 3권을 섞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인 줌달, 그 다음에 브라운, 옥스토비 이 3가지 교재를 짬뽕해가지고 이론 한 권 교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만 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기본 이론 교재 3월달에 시작하는 교재를 만들어놨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반학 기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원활하게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베이스적인 부분들을 깔아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학 기초에서 다른 부분들은 당연히 또 3월달 가면 안 하게 될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3월달에 공부를 원활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제 기초라고 해서 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화학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몇 가지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1, 2월달 합해서 10번밖에 수업 안 하는 거라서 그냥 살짝 워밍업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3월달부터 진짜 제대로 된 일반화학과 그에 관계된 문제풀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학은 어떻게든 내가 이해를 시켜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작정 외우라고 하는 거는 원소 기호밖에 없을 거예요. 끊어야 돼요. 5분 남았으면 끊었다가 다시 해주세요. 네.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 한 15분만 더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OT는 여기서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이잖아요. 다음 OT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에 다 하고 그냥 끝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겹더라도 꼼꼼하게 잘 들어놓으세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 이론 쭉 나와 있고 맨 뒤에 보면 필기 노트가 있어요.
합격생 필기 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서를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판서를 다 하려고 하면 버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합격생이 예쁘게 적어놓은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내가 추가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덧대가지고 필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베이스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으면 더 적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만의 필기 노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과정마다 필기 노트는 다 있습니다. 합격생 필기 노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필기 노트는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PPT를 읽어가는 수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PT는 그냥 데코레이션용으로 그냥 켜놓는 형태로 될 거고 거의 대부분 판서 위주로 수업을 할 건데 그래서 판서의 대부분은 일단은 필기 노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제 그 더 내가 설명하는 게 있다면 그거 좀 더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몰랐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뭐 밑줄 그어 놓든지 별표 쳐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판서를 이제 그 필기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문제풀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 거냐면 답지는 뒤에 따로 냅둘 거예요. 밑에다가 답지를 냅두진 않고 여러분들은 밑에다 푸는 공간을 내가 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A4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풀이 교재는 A4 용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반 딱 갈라가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으로 냅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답은 뒷면에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답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이제 제작을 한다든지 어쨌든 뭐 답지는 뭐 뒤에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따로 제작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 그런 형태로 하시고 그리고 절대 문제에다가 끄적끄적해서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위에 문제 보시면서 풀 수 있거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A4 용지로 여러분들이 답 적어 놓은 걸 가려요.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A4에서 슥슥 적어 보는 거야. 이건 이렇게 푼다. 뭐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계산 과정을 좀 꼼꼼하게 적는 연습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에는 눈으로만 봐도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떠올린 풀이 과정하고 요거하고 맞는지 딱 확인해보고 요거 맞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복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복습을 할 때 처음 전체적으로 틀린 거에서 쫙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그걸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똑같이 풀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다시는 안 봐도 되는 문제. 근데 이제 내가 일주일 뒤에 봤는데 또 틀렸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문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선별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만 해도 충분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문제를 더 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매 단원마다 스터디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답지하고 같이 나갈 건데, 그것도 이제 또 이제 궁금한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또 조교랑 저한테 또 질문하시면 되고, 그죠? 자,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요거 바로 이어서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일반 나학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원리 이해. 그러니까 뭐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그런 또는 이제 소수령 문제 같은 경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특히나 연고대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연대미래 객관식 이제 그 저기 뭐냐 객관식 말고 서술형에서도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세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할 때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딱 이거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뭔가 좀 두루뭉실하게 이상하게 얘기해버리면 바로 틀렸다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서술형이니까 부분 점수 있겠지.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부분 점수 주는 이제 그렇게 착한 애들 아닙니다. 그냥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는 거고. 그리고 항상 부분 점수 없다고 이제 문제에다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유를 제대로 설명 못 해가지고 틀리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필기노트에 예쁘게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집어서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유 적으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이건 이렇다고 했어 라고 해서 그것만 딱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최대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딱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한 이론을 토대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당연히 화학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우리 교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출문제가 재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족보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에 충북대가 족보 같은 개념이 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충북대가 이번에 시험을 안 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스펙으로만 뽑아내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충북대가 족보 같은 그런 개념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충북대가 이번에 시험을 안 봐버리는 바람에 그냥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우리가 재탕하는 문제가 없다.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뭐 이 학교가 어떤 스타일로,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난이도로, 어떤 범위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 유형이라든지 트렌드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보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가 단원별 주제별로 묶여있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보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그 작년에 풀었던 문제가 내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500문제 풀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기본 이론 과정도 마찬가지고 7, 8월 달에 고급 화학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제 단원 뒤에 문제가 붙어 있어요. 그것만 해도 한 3,000문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한 7,000문제, 8,000문제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문제 풀어보면 시험 치러 갔을 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은 문제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기 여러 가지 섞여 있다고 해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건 틀렸다, 그 다음에 이건 맞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원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6기는요, 절대 단순한 게 안 됩니다. 단순한 게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잖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머릿속에서 다 없어요. 다 까먹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뒤돌아서면 전부 다 증발을 해버리지. 그래서 유비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기억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원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전자가 왜 여기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얘가 왜 여기 붙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그걸 수업 시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왜 여기로 가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이거 잘 안 까먹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 풀어보면 금방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기화학도 마찬가지로 이론교재하고 워크북이 있는데, 그 워크북 한 권 다 풀 수 있으면, 그러면 편입 유기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가르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피트 유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피트 유기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어려운 유기학 시험입니다. 피트 유기는요, 어떻게든 유기를 틀리게 만들려고 교수님들이 끙끙 앓아가면서 논문 보고 문제 만드는 게 피트 유기였었어요. 피트는 무조건 최고의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때문에 피트 유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 바로 밑에 MD 유기가 있어요. MD 유기는, 옛날 MD 유기는 그래도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2017에 그 MD가 약간 스타일이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MD 유기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근데 그 MD 유기보다 더 쉬운 게 편입 유기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수준으로 가르치냐면, 요거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수준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MD 유기 만약에 30문제 정도 푼다면, 그러면 기출문제로 해서 내가 30문제 정도 해가지고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MD 유기 30문제 중에 나중에 유기 공부 다 하고 나면 하나 틀릴까 말까. 정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MD 유기를 한 개 틀릴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편입 유기는 당연히 누워서 떡 먹기지. MD 유기보다 더 쉬운 게 편입 유기니까. 그래서 MD 유기 마스터하는 정도까지 내가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 이제 편입 유기는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바로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 틀려가지고 나 욕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리고 유기를 언제부터? 8월 달부터 해도 충분히 그 정도 실력은 나올 수 있다.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기는 여러분들 좀 노가다예요. 귀찮더라도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손으로 계속 그려야 돼요. 그래서 개인 노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노트 정리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일반화학은 노트 정리가 필수가 아니지만 유기 같은 이제 특수한 과목들은 자꾸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보시면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유기는 뭐 우리가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노트가 훨씬 더 쓸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유기는 뭐 우리가 기출문제 뭐 똑같이 재탕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단원별, 주제별, 내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워크북 한 권만 다 풀 수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여기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여러분들 딱 이제 필요한 맞춤 강의만 할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한 번씩 더 잘 모르는 학생들이 저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윤기세는 쓸데없이 너무 많이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 토대로 내가 수업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미리 짐작해가지고 수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기출에 나온 걸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수업 범위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거 배우는 거 아니고 결국은 배운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기출문제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싹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푸는 문제들,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 많이 볼 수가 있을 건데, 기출문제로서.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전공소적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 많이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유명한 전공소적의 교사용 이제 우리가 자료인 뭐 테스트뱅크,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좋은 문제들 우리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MDP 기출문제, 우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풉니다. 그걸 다 푼다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미트나 피트를 준비했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못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합격을 못하니까 편입 쪽으로 넘어와서 합격을 하려고 하는데 걔들 다 풀어봤거든. 우리라고 안 풀어보면 될까요? 안 되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만드는데 막 이제 문제 뺏겨올 데가 없으니까 한 번씩 이제 MDPT에 대한 문제들을 뺏겨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뺏기면 안 되니까 양심상 조금씩 고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대로 뭐 양심 없이 뺏겨내는 뭐 이제 그런 학교들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MDP 기출문제 다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다 풀려가지고 학생들이 내 뒤에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고, 이것도 어렵거든요.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푼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밖에 나갔을 때 무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굴 만나도 안 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까지 몽땅 다 섭렵하고 내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안다면 그러면 누굴 만나도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의대 편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뭐 MDP 준비했던 학생들 그 학생들보다 더 위험한 상대가 있어요. 장수생입니다. 7년, 8년, 길면 10년까지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원광대 가면 그런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 학생들 진짜 10년 넘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이제 이걸 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도 이거 당연히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십몇 년 동안 뭐 하겠어?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다 풀겠죠. 우리도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만나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한테서 배운 학생들이 지는 거를 솔직히 난 용납을 못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이거 다 풀어봐야 됩니다. 이것도 3월 달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왕창 풀고 11, 12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잔뜩 들어가 있고 특강 때도 들어가 있고 다 하고 나면 다 푸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도 안 지도록 무적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대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풀잖아. 집에 가서 열심히 꼼꼼하게 복습만 좀 하세요. 맞지? 그렇게 해서 이거 복습 안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했는데 똑같은 문제 나왔는데 아 이거 수업 시간에 분명히 풀었던 거 기억나. 근데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답이 몇 번인지도 기억 안 나.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복습만 어떻게든 꼼꼼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편입은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계속 꾸준하게 꼼꼼하게 복습하는 게 그게 이제 그 관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한 대략적으로 9월달, 10월달 정도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귀에 피가 나도록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복습해라, 복습해라. 이거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한꺼번에 복습 다 못한다. 무조건 계속 꾸준하게 복습을 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풀었던 거 절대 안 까먹도록 복습하는 게 그게 관건이다. 그리고 학교별 기출문제. 자, 그래서 요거 교재를 만들 생각을 내가 재작년 때 막 이걸 만들 생각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쌤들보다도 어떤 학원에 있는 어떤 쌤들보다도 이제 그 기출문제를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나온 기출문제 하나하나 조교들이 가서 다 적어오는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정규 쿼리 내에서만 이제 여기 9월달부터 해서만 이제 5,000문제 가까이 이렇게 이제 풀게 되는 거예요. 4,500문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간 영역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 2월달 들어오셨어요. 이거는 결국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과정을 원활하게 잘 듣기 위한 원유목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문과 학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화학에 대한 기초가 좀 잘 없다.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내가 일반학을 배웠는지 좀 오래됐다. 그런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이 뭐 1, 2월 달 과정을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뭐 1, 2월 달에 그냥 가볍게 한번 듣고 그냥 이제 일단은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제 1, 2월 달은 어차피 10번밖에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웜업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반학 전범위 모든 내용들을 단원별로 쭉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학교별 기출문제,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문제들,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일반학을 싹 다 끝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중에서 3, 4월 달 열심히 하거든. 1, 2월 달 열심히 해. 왜냐하면 의지에 불타고 그러겠어요. 난 무조건 합격해야지. 1, 2월 달 또 할만하거든. 그래서 이제 별로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3, 4월 달도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약간 양도 많아지고 좀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이제 또 중간고사 치러 가야 되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원을 좀 안 나오게 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학원으로부터 슬슬 멀어지게 됩니다. 중간고사는 내가 어차피 뭐 휴관 기간도 줄 거고 그렇게 할 건데 이제 한동안 학원을 안 가다 보면 이제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치고 났는데 좀 쉬고 싶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놉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축제도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뭐 친구들 부르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술도 한 잔 먹고 이렇게 이제 막 놀다 보면 그러면 4월 달, 5월 달에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참 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그 학원 좀 약간 와보려고 하니까 좀 있으면 또 이제 기말고사 친다. 그렇게 해서 4월 달부터 실종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7월 달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 되게 가만히 본다. 뭐 했니? 이러면 그 뭐 집에서 인강 들었어요. 인강 듣기는 개뿔 하나도 안 들었어. 나중에 가서 솔직하게 고백해 가는데 3월 달 것만 듣고 나서 아무것도 못 들어가지고 단기 완성 들어왔어요. 이런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올해부터, 지금부터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슬럼프 빠지는 거 절대 용납 못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일단은 시험 공부할 때는 열심히 시험 공부하세요. 시험 잘 쳐야 되니까. 학점 관리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학점 관리하는 용도로 해서 시험 딱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밀려있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제 수업에 맞춰가지고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 이제 우리가 휴학생들도 되게 많을 거잖아. 휴학생들은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좀 불안하지 않나요?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느낌? 그런 기분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불합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이제 뒤처진 진도를 계속 따라오려고 하셔야 되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랑 진도 맞춰서 똑같이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때 우리가 그 6월달까지 해가지고 그 일반학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 저기 3월달부터는 원래 고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짝수달마다 시험을 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쳐가지고 전체적인 성적 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년 문제랑 똑같은 시험을 칠 수도 있고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작년 문제랑 똑같은 시험을 치면 작년 학생들 성적까지도 공개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요런 학생들 요 정도 점수의 때에 합격생이 있다. 요 정도 점수를 받았던 애가 지금 어디 학교에 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거까지 같이 매칭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짝수달마다 시험을 치게 될 거다.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 넘어가면, 이제 전공화학, 고급화학. 여기서 유기화학이라든지, 무기화학이라든지, 분석화학,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분광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 거기 뒷슬라이드 가면 뭐 배우는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에 기출문제, 단원별 기출문제, 학교별 기출문제, 동시에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는 10일, 12에 진행을 합니다. 매 시간 이렇게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성적 내고, 그리고 성적표 다 싹 다 공개하고. 그래서 작년에 거의 한 4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성적 내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완성이 있는데, 이 단기 완성은 뭐냐면, 7월 달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주로 재수생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번에 아쉬운 결과를 받았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재수생들이 이제 이 단기 완성에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이제 그동안 일반화학을 많이 쉬어서 좀 기억 안 나는 부분들이 덜어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빠르게 내용 정리를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뇨환성은 문제풀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도 우리가 3월 달부터 6월 달에 배웠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요거를 이제 한 70%에서 80% 정도만 수업을 하는 게 당뇨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좀 많이 축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는 과정보다 자세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초시생들은 당뇨환성 들으면 망합니다. 문제풀이가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시생들은 무조건 문제풀이와 함께하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과정, 기본 과정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1, 2월 달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제일 중요한 3월 달부터 과정, 이제 6월 달까지 과정을 이제 우리가 그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보충 작업, 다지기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1, 2월 달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합성은 8월 달에 하게 될 건데, 8월 달에 유기합성 기초.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작년에 해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이거는 연고의학 공통입니다. 연고대도 유기합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나오는 이제 그 부분만 해가지고 내가 8월 달에 딱 6번만 수업해가지고 다 끝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유기합성 1, 2.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12까지 나와 있는데 내가 11월 달에 종강해드립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0일까지만 해도 충분히 다 끝낼 수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만 하면 6이 전부 다 끝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충분히 6이 공부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나중에 뭐 가서 또 문제도 많이 풀 거고 이렇게 할 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6이 완성할 수 있는데 굳이 뭐 1년 6일을 이제 그 다 들을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 돈 낭비할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초, 그 다음에 이론 1, 2, 인터미디어 1, 2, 그 다음에 고급학, 그리고 유기합성에 기본 말고 기초만 듣는 거예요.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 못했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의치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 이론, 그 다음에 고급학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유기는 얘 같은 경우는 기초 플러스 이론 1, 2까지 가야 됩니다. 의치한수 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풀이에서 좀 나뉘는데 단원별 문제풀이도 있고 학교별 문제풀이도 있어요. 그래서 의치한수 약 같은 경우는 학교별 문제풀이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은 고급화까지는 이제 그 연고대와 의학대의 커리큘럼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가서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학대는 문제풀이에서 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고대하고 의학대를 완벽하게 다르게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고대랑 의학대랑 나오는 범위가 이제 6이 빼고는 똑같습니다. 다루는 범위 자체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도 의학대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또는 이제 오히려 더 수준이 더 괜찮은 연대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의학대 지원하는 학생들도 연고대 문제 풀어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연고대 지원하는 학생들도 의학대 문제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뭐 연고대냐 의학대냐 그걸 가리는 그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화학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유기, 그 다음에 분광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출문제 등장한 것들만 집어넣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점수대를 깎으려고 하면 일반화학으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점수 깎으려고 하면 제일 손쉬운 방법이 너네 모르는 거 낸다. 즉 전공을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나올 만한 전공들은 모조리 다 공부를 해놔야 우리가 고득점을 이제 계속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기초.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필요한 부분들만 딱 설명을 할 거고요. 고등학교 화학 몰라도 학습이 가능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알고 있어야 된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분자가 뭐냐, 원자가 뭐냐, 이온이 뭐냐, 이 정도 수준은 알고 있다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기본적인 원소 기호, 이름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고등학교 화학을 잘 모른다고 해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배울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화학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일반학도 배웠다고 하는 학생들, 알고 있는 학생들도 이제 한 번씩 추가적인 내용들은 아, 이거는 내가 몰랐던 건데 그런 것들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뭐 딱 어느 정도 교과 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기초에 속하고 이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과생이라든지 초시생 다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 자, 일단은 현강 수강생 이제 특전인데 1강이랑 현강이랑 공통으로 네이버 카페에 여기 이제 가입하실 수 있어요. 노영관 쌤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습 자료라든지 위클리 올려드릴 건데 요거는 뭐 현강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걸 굳이 꼭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강에서 별도의 스터디 자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보다 조금 더 양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좀 더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강에서 나가는 스터디 자료 쓰시면 된다. 인강 학생들은 요거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현강에서는 이제 별도의 스터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터디 편성 및 관리, 조별과제 배부, 조별과제가 결국은 이제 현강에서 나가는 스터디 자료가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짜드리는데, 근데 이제 스터디는 뭐냐면 같이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 좀 외롭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좀 같이 풀고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가르쳐 주고 뭐 이런 이제 형태로 해가지고 한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스터디를 원하는 학생들은 조를 편성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폐이점이 뭐냐면 그 스터디조가 빨리 와해가 돼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스터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별로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시간 맞춰서 나가는 것도 좀 귀찮아.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빠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귀찮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쌤 저 스터디 하고 싶은데 그 스터디 애들 전부 다 안 한다고 연락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어디든지 넣어주세요. 그런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터디 신청할 때 내가 그때 나중에 가서 3월 달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요 스터디를 짜면 못해도 한 1년 정도는 계속 이제 가고 싶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이제 우리 시험 치기 전까지 해가지고 이 스터디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친구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학생들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중간에 절대 못 바꾸나요? 제가 스터디는 3월 달에 짜주고 7월 달에 짜주고 9월 달에 짜줄 겁니다. 3, 7, 9.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스터디 조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일치가 되면 뭐 이제 다시 신청하셔가지고 조를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중간에 막 마음대로 그만두고 이렇게 돼버리면 남아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슬쩍 간보다가 빠질 학생들은 아예 그냥 신청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 그래도 여러분들 뭐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스터디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휴학생들 중에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겠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신청을 하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가서도 스터디 신청해도 되는 거니까 내가 379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들 이제 필요할 때 그때 신청을 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를 꼭 해야 뭐 합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스터디를 했을 때 분명히 상승작용은 있었다. 그래서 합격자 파티 같은 거 하면 이제 다 같이 몰려와가지고 쌤 우리 처음부터 다 스터디 같은 조언이에요. 다 붙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터디가 필수는 아니라는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이제 족보라든지 기출 소스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현황 스터디 자료로 갈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교별 족보가 들어가 있어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인강에 업로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도 요거 같은 경우는 각별하게 유의하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공부하는 용도로만 써야 된다.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밴드에 의학대 합격생 4명이 이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희대 치대 합격생, 야학대 합격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총 4명 합격생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합격생들에다가 이번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할 거예요. 이번에 붙은 학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번에 붙은 합격생들 중에서 좀 꼼꼼한 학생들 추가적으로 조교로 배치를 할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애 중에서 되게 좀 약간 그 화학을 되게 잘하고 이거 잘하는 애가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학생을 섭외한다면 좀 약간 더 이제 괜찮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도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걔가 어느 정도냐면 이거였었어요. 정말 우리 조교들도 다 못 푸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딱 이제 주면 그러면 이제 한 문제당 뭐 만약에 뭐 3점이다 라고 해서 120점 만점이다. 그래서 조교들도 다 풀기 힘든 이제 좀 약간 문제 자체 난이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굉장히 빠듯한 형태의 문제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걔 같은 경우는 한 개 틀리거나 두 개 틀립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1등 항상 이제 의학대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똑똑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그렇게 이제 또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질의응답 할 때 훨씬 더 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대략적으로 올해 합격생들도 한 서너 명 정도 붙여가지고 한 8명 정도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조교들이 제가 지금 제 밑에 조교가 총 18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이핑하는 애들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애들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업무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되게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질의응답 해주는 조교들은 가장 이제 엘리트 조교들. 그렇게 해서 가장 이제 똑똑하고 잘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PS 연강. 자, 이건 뭐냐면 이제 3월 달에 TPS를 팔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좀 이제 전체적인 1년 강의를 좀 약간 할인시켜가지고 묶음으로 해서 파는 건데, 그래서 요 TPS하고 현강은 작년부터 학원에서 프로모션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좀 특별한 혜택을 주면 안 되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강하고 TPS를 같이 구매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희대 약대 합격생 조교가, 그래서 그 화학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TPS를 좀 많이 구매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예요. 현강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배웠어.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요걸 까먹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밴드 강의 같은 경우는 한 달 뒤에는 사라집니다. 계속 무제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 강의를 좀 약간 기억이 안 나서 듣고 싶은데, 근데 그거 들으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 강의 하나 듣는다고 해서 묶은 강의를 하나 결제하는 거는 솔직히 손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 9, 10월 달, 9월 달 넘어가게 되면 화학도 생물도 강의가 많아집니다. 그걸 한꺼번에 현장에서 싹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몇 개는 인강 듣고 몇 개는 현강 듣고 그렇게 이상적으로 분배를 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현강 들어야 되겠다. 이건 나한테 좀 어렵다. 그건 당연히 현강 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인강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충분히 너무 힘들이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수업이다. 그거는 인강으로 듣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강과 인강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9월달 가서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TPS가 하나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금액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하고 같이 또 얘기가 된 부분이라서 작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약대 학교생 조교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외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토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아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외를 해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과외를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화학을 정말 못한다. 화학이 이제 정말 진짜 나는 화학이 너무 어려워요.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무슨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들었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문과 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작년에 대략적으로 이거 한 11명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서 들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문과 학생들. 그래서 좀 약간 화학을 따라오기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 하시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경희대 약대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저기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경희대 저기 식품공학과였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고려대 식품공학과로 용고대 편입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약대 편입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대 편입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해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희대 약대를 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학생은 이제 그 고대도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그냥 연고대 편입도 그 다음에 이제 의학대 편입도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 경험이 있는 학생이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 학생은 진짜 의대를 가도 되는 학생인데 근데 이제 혈액 공포증 때문에 의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약대를 간 그런 이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학생이 과외 경험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잘 가르쳐 주는 거 내가 옆에서 좀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렇게 실력 있는 학생이다.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자소서 쓰면 내가 첨삭을 해줍니다. 자소서 쓸 때 여러분들한테 GPT를 좀 많이 활용을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GPT가 자소서를 진짜 잘 써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AI 판독기에 걸리지 않나요? 당연히 걸리죠. 내가 여러분들 테스트를 몇 번이나 해봤어요.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샘플을 만들어 주려고 내가 직접적으로 자소서를 제가 직접적으로 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AI 판독기에 넣어봤는데 GPT가 쓰는 확률이 100%가 나왔어요. 내가 그걸 이제 거의 한 10년 전에 썼던 거거든요. 10년 전에 썼는 건데, 근데 그게 GPT가 썼대. 10년 전에 GPT가 어딨어.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판독기 돌려봤다는 학생들, 자기가 직접 썼는데도 거의 한 80%, 100% 이런 것들이 너무 허다하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구분을 못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GPT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는
이게 지금 그거 하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소서를 좀 전문적으로 써야 돼요. 대학생 자소서는 뭐 그냥 대충대충 쓰는 게 아닙니다. 되게 약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전공적인 지식이라든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연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곁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자료 찾는데 예전에 GPT 같은 거 없었을 때는 그 구글 하루 종일 디비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대략적으로 한 이제 자소서 쓰는데 이제 최소한 3, 4일, 길면 막 일주일씩 거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GPT로 딱 쓰면 2, 30분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GPT 계속 굴리는 거야. 좀 더 자세히, 좀 더 예쁘게, 좀 더 다듬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쪼으면 쪼을 때마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써오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마지막에 써온 거에서 눈에 거슬리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도 다 합격합니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합격하니까. 그리고 지금 면접 보러 갔을 때 자소서 전부 다 교수님들이 읽어보고 있으면서 뭐 GPT 얘기를 지금 한마디도 꺼낸 적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거 이용해서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경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말투라든지 어휘 같은 것들만 조심을 하시면 되고,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요때 되면 자소서 강의, 내가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강의 올려줄 거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가지고 쓰면 금방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자소서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이제 저녁 뜨고 나서 그때 적으면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3시간 만에 끝난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스터디. 자, 요거 하면 제가 그 나중에 1차 합격하고 나면 내가 밴드로 따로 모아놨다고 했잖아.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면접 자료하고 이런 것들 싹 다 줍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전체적으로 풀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세요. 이거 지금 이제 우리 올해 학생들이거든. 그래서 의학대 학생들 지금 210명 모여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료. 요거 여러분들 보면 너무 기분 좋을 겁니다. 너무너무 자세한 거. 제대로 돼 있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올해 합격생들 그러니까 면접 이제 1차 합격생들 면접 보고 나서 그래서 이 후기를 자세하게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이 후기를 그대로 여기에 녹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받을 겁니다. 원래 있던 그 자료에다가 그 후기를 덧붙여가지고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실 거고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면접 보고 나서 저한테 또 후기 남겨주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후배들이 그걸 보는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은 만큼 후배들한테도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제가 밴드로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연고대도 당연히 이렇게 176명 지금 현재 모여져 있어요.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밴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면접 자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잠시 끊겼었는데 그 이전 자료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별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들은 뭐 이제 이거 되게 갖고 싶다. 당연히 드릴 겁니다.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살 더 붙여가지고 결국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차 합격 발표 났다라고 한다면 그때 바로 띄워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소서 걱정, 면접 걱정 이런 것들 하실 필요 없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더보기 쪽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과별로 이제 스터디 원하는 학생들 들어오라고 단톡방도 다 파드리고 조교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교 보고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면접 보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런 면접 시뮬레이션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서 뭐 우리끼리 그냥 연습하고 싶다 조교 나가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교 그냥 나가줘요. 내가 조교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있어서 도와줄까? 안 그러면 나 나갈까? 라고 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조교들 보고 그냥 조교 보고 나가달라고 그러는 이제 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그런 게 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인강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인강 밴드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내가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현강뿐만 아니라 인강도 당연히 이제 그 저기 뭐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부 자료들은 이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생들, 자, 요거 최근 3개년 정도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때는 약대 편입이 없었습니다. 약대 편입은 2024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때 이제 고대가 그때 의대 3명을 뽑았는데 2명이 재학생이었었고, 그 다음에 당국대 의대 5명 중에서 이제 4명이 재학생이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단대 의대하고 치대가 복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합격생이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약대가 들어왔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요 학생보다 지금 이제 2024가 좀 줄은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때부터 연고대 TO가 줄기 시작했어요.
용고대, 중앙대, 이대 이런 이제 애들이 TO가 좀 줄고 약대가 이제 TO가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연고대에서 이제 깎인 그 TO 때문에 합격생이 좀 살짝 줄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연고대 합격생이 TO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줄었었는데 이거 약대 합격생으로 어느 정도 보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우리가 재작년이 이제 완전 이제 그 작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고대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원급제 시험이었었거든요. 요때. 과당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합격생이면 전국 1등이었어요. 그래서 과당 정말 한 명 한 명 한 명씩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TO가 극악이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대 합격생이 굉장히 적었다. 근데 이제 그 약대 TO가 늘어나면서 얘 같은 경우는 합격생이 거의 동등한 수준을 유지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약대가 그 폭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약간 약대 합격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용고대도 그렇게 적지가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예상되는 합격생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다. 올해는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직 올해 통계는 안 나와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요거는 못 적었지만 일단은 제가 기면 편입에서 배출한 합격생, 누적 합격생은 1140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 합격생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죠. 엉덩이 싸움이라고. 누가 더 엉덩이가 무겁냐에 따라서 합격생은 격절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를 얼마나 잘 받냐에 따라 가지고 합격생은 극명하게 갈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올해 한번 제대로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인생을 바꾸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솔직히 뭐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가는 게 그게 이제 뭐가 큰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의미는 다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못 느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문직이 된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완전 대우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문직이 가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 혜택이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시기라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문직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권리 같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 맞죠? 자, 연고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고대 나왔다고 하면요. 취급 자체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명문대 나왔다고 한다면 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고대나 의학대나 무조건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안 가고 있는 게 그게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심히 하셔서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강의 평가해 주는 건데 뭐 주면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불만족한다는 이런 것들은 없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만족하는 강의 이거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소 힘들 수 있어요. MDP 문제 다 풀고 저거 제정신인가? 작년에 욕을 참 많이 들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만큼 열심히 시켜놓으니까 화학 못 쳤다는 얘기가 지금 잘 안 들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도 올해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해냈을 때 누굴 만나도 무적이 될 수 있다.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OT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